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이번에는 좀 더 새로운 주제. 네. HD, ADHD. 예.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애들은 이상하게 정신이 없어. 노홍철 같아. 노홍철. 그러면 항상 우리 애가 노홍철이야. ADHD를 걱정하고 어른도. 검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는데 요즘은 어른도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 언더스탠딩을 지금 시청하고 있다는 건 매우 좀 독특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 의심해봐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도 뭔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질병이라고 할까요? 네, 주의력 결핍장애? ADHD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드릴 테니까 예. 어머 내 얘기네 내지는 이제 그런 네. 생각을 갖게 되실 바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경희대 의과대학의 반건호 반건호 명예교수님.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이시네요. 예, 전 정신과 전문이고요. 주로 네. 소아정신과를 봅니다. 소아정신과. 소아정신과에서 주로 이제 ADHD하고 요즘에 이제 흔히 자폐라든가 이런 애들을 좀 보고 있죠. 아, 요즘 이 ADHD 이거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지 않아요? 하여튼 좀 많죠. 우리 집은 이상하게 애들이 정신이 없어. 이런 집 많은 것 같던데. 근데 그래서 소아정신과라고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예. 아이가 소아면 소아정신과에 가야 되지 그냥 정신과에 가면 안 되거나 또 반대로 똑같은 노홍철 증상 죄송합니다 노홍철 씨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똑같은 노홍철 증상이 보이더라도 어른은 소아정신과를 가면 안 된다. 뭐 우리 이렇게 어떻게 이용해야 예, 돼요? 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맞고요. 네. 그러니까 정신과라는 게 저희가 이제 의과대학 졸업하고 인턴 1년 한 다음에 4년 동안 수련을 받고 정신과 전문의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이제 정신과 전문의가 되고요. 예. 네. 그때까지는 주로 이제 성인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인하고 노인. 예. 이제 소아정신과는 따로 한 2년을 더 그 펠로우십이라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요. 별도로. 예, 그래서 시험을 보고 붙으면 이제 소아를 좀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과 전문이면 성인도 보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소아를 또 따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기들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봅니다. 소아가 더 좀 어렵습니까? 소아의 정신 상태를 진단하거나 뭐 하여튼 그런 게 어려워요. 애들하고 말이 좀 통하세요. 자녀분들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요즘에 북한에서 우리나라 안 쳐들어오는 게 중2 때문에 그죠? 네, 중2병 애들 때문에 예. 저희도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실은. 소아정신과에 제일 많이 찾아오는 어린이는 연령대가 대충 어떤 분포예요? 사실은 이제 지금 한 3월 초지 않습니까? 예. 3월 말쯤 되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 중에 이제 ADHD가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집에 있을 땐 잘 몰랐지만 이제 한 반에 한 20명 이렇게 30명 있다 보면 선생님들 눈에 이제 띄기 시작해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ADHD가 제일 많이 오는 시즌이 이제 4월 초. 얘가 좀 이상하구나. 다른 애들이랑 섞여 있으니까. 뭐 계절에 따라서 그렇게 조금 차이도 있고요. 그러니까 연령대에 따라서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영유아 건강검진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6세 이하는 예방접종 갈 때마다 이제 소아과 선생님들하고 검사를 해서 영유아 검진하는 애들은 또 이제 그 1년 내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 근데 저희가 ADHD,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장애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좀 정신없는 애들이야. 가만히 못 앉아 있어. 그렇게만 다 알고 있고 더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그냥 좀 활발해서 그래. 와 주의력 결핍 장애와 결정적인 뭐 이렇게 구별이 됩니까? 진단은 어떻게 해요? 그 쉽진 않은데 일단 아까 이제 연령을 얘기하셨잖아요. 연령이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2살, 3살 된 아이가 막 해집고 돌아다닌다고 우리가 야 좀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진 그렇죠. 않죠. 예. 그게 필요한 나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단이라는 게 결국은 그 나이에 맞는 행동, 통제력이 있느냐. 그리고 아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되게 문제가 생기는 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까지는 자기가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어떤 비용을 내고 가는 거잖아요.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죠. 예. 그러니까 의무교육이라는 거는 결국은 책임도 따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통제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자기 통제가 되고 안 되고가 물론 이제 가끔씩 그렇게 안 될 때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된다든가 오래 지속된다든가.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떤
숫자로 딱 정해서 몇 달 안 되면 안 되고 이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네. 아. 그래서 사실 진단이 좀 애매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렵죠. 근데 이제 정도의 문제이군요. 정도의 문제. 정도의 문제하고 기간의 문제. 예.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자꾸 좀 앉아 있어. 그래도 막 일어났다 앉았다 왔다 갔다 뭐 그렇죠. 화장실 간다고 했다가 문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 초등학교 들어가면 되게 한 달 동안은 선생님들이 그냥 관찰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수업 시간에 어디 그냥 휙 나가버려도 아니면 수업 시간에 그냥 딴짓하고 있어도 이제 그런 것들을 관찰을 쭉 하시겠죠. 그래서 한 달 쭉 지나는 동안에 이제 애들이 뭔가 이제 규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아 이게 필요한 거구나. 이제 그걸 느껴가는데 이제 그게 계속 입학할 때랑 똑같이 가는 애들이 이제 눈에 띄는 거죠. 과하다. 그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치료도 받고 할 텐데 어른도 그런 게 증상이 있습니까? 나타나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어른하고는 그래서 좀 다른 거죠. 노홍철 씨는 컨셉이지 그게. 그게 컨셉이죠, 아, 컨셉이지. 그렇지. 엄청 노홍철 진중한 사람이에요. 저희가 한 예. 그런 연예인이나 아니면 유명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분도 얘기하고 그런 분들 한 300명 정도를 쭉 그 데이터를 좀 모아서 봤는데 예. 제 생각에 노홍철 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컨셉인 것 같습니다. 예. 직업의식인 것 같아요. 직업의식이죠, 직업의식. 예. 그럼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요. 어른들에게서는? 그 제가 아까 이제 오기 전에 여기 3프로 TV 로고를 좀 봤거든요. 예. 그 제가 이제 여기 사실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로고를 좀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동그란 원이 3개 있고 가운데 꽃인가요? 예. 네,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3프로 TV에 입사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서를 내야 되는데 내일까지 네. 지원서를 막 쓰다가 보니까 로고가 눈에 띄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3원이면 3원색을 해야 되는데 색깔이 똑같네. 어? 왜 이러지? 그래서 원래 3원색이 뭐더라 뭐 찾아보고 예? 그다음에 가운데 이 동그란 게 꽃인지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지 자꾸 검색해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원서를 안 쓰고 딴 거만 딴 계속 짓을 찾고 하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서 써야지 그러고 딱 보니까 아침이 된 거죠. 이제 마감 시간 지난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이제 어쩌다 정말 예.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반복된다고 하면 근데 그거는 그 사람한테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게 주의력 결핍으로 볼 수도 있고 얘도 호기심이 진짜 많아. 그죠. 호기심이 많은 거는 굉장히 장점이 될 수도 있죠. 예. 근데 문제는 그 장점을 얼마나 잘 승화시킬 수 있느냐.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호기심을 잘 예. 승화시켜서 예. 직장에 입사하셔가지고 일하시는 거고 네. 그 입사원서 내는 날도 놓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의과대학 이전에 의전원으로 한 10년 이상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서류 심사를 해서 통과하면 구두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실제 사례가 그 구두 심사를 와야 되는데 이 친구가 ADHD가 있는 친구인데 자기 문제를 좀 알기 때문에 네. 일찍 갔죠. 너무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한 2시간 남았네. 그리고 PC방에서 잠깐 갔다가 못 들어요. 면접을 못 들어갔죠. 그건 왜 그렇지? 그냥 단기 기억 상실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여기 왔는지. 그 이제 아까 이 ADHD의 정의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되는데 예. 우리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의력 결핍이라는 게 1년 내내 주의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때 내일까지 원서 내야 되면 원서 내고 그다음에 지금 구두 시험 보러 갔으면 그 시간에 맞춰 들어가고 예. 그것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예. 자기가 그 몇 년 동안 대학 다녀서 학점도 잘 받아놨는데 구두 시험 보는 그날 못 그 맞추면 시간을 못 맞춘 거죠.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이 아니라 주의력은 있는데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하고 필요한 장소에서 그게 발휘가 돼야 되는데 발휘가 안 되고 그게 반복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력은 있는데 주의력은 집중은 물론 잘하는데 있죠. 그러니까 학점도 높았겠지. 엄한데 그쵸. 자꾸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머리가 막 이 집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그걸 통제를 못하는 거죠. 통제가 안 되는. 자기 통제의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성인 ADHD에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성인하고 아이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환경이랑 뭐 어른이 돼가지고 직장 다니고 이랑 다르죠. 예.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학점이 좋았던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통제를 해주는 시절이 있잖아요. 예. 초등학교,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심하면 대학교에서도 부모들이 같이 살면서 통제하는데 떼면 깨워주고 뭐 그렇죠. 챙겨주고 뭐 학교 보내고 다 해주죠. 그러니까 그 ADHD 있는 어른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지각을 합니다. 그건 큰 문제잖아요. 아침에 직장에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예. 맞춰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죠. 자주 해요? 지각을? 그런 ADHD 증상이 있는 분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대략 몇 번? 아니 그러면 거의 매일. 거의 매일? 약속에 늦고 약속도 그것도 잘 늦죠.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거 예. 내가 지금 여기 가야 되는 약속이 있으면 여기 가야 되는데 예. 내가 지금 이 일에 빠져 있어서 여기에 주의를 집중하느라고 그렇죠. 저기에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 걸 통제를 못 하는 거네요? 그러면 늦는 게 뭐 3분, 5분, 10분 이렇게 늦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들도 이제 흔히 지각의 한 형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통째로 아까처럼 이제 그분들은 중요한 면접을 아예 안 날리기도 나오거나 뭐 늦어도 막 30분씩 이상 늦거나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뭐 짧게 늦는 경우도 있고, 음. 근데 소소한 지각이 많고 그게 이제 누적되면 사실은 평소에 잘하다가 어쩌다 한번 하루 안 나왔다 그러면 봐줄 수도 있는 건데 예. 그렇지 않아도 이게 반복적으로.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하다가 어느 날 결정적일 때 안 나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일은 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그래, 왜? 주의력이라는 건 이렇게 난 이걸 관심 있어 하고 주의력 한쪽에 이제 정신을 팔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정신이 팔려서 하여튼 중요한 일을 안 했다는 건데 네. 예. 그런 일은 주의력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야, 넌 주의력이 너무 좋아. 나 솔직히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좀 상담 좀 열심히 하다 보세요. 지금 완전 2% 얘기인데 지금. 어떻게 하면 근데 좋아?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과거에 잘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 그래서 네. 과거에는 ADHD라는 병이 저희가 이제 ADHD라는 진단 자체를 쓰기 시작한 게 아까 저도 정리하다 보니까 꼭 30년 됐습니다. 예. 1994년에 ADHD라는 공식 진단명이 생겼거든요. 예. 그 앞에 이제 87년부터 쓰긴 했는데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진단이. 예. 그래서 이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넌 게을러. 넌 게으르기도 하고 문제야. 책임감도 없고. 이렇게 그렇죠. 비난받는 네. 거죠.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 한다는 게 결국은 어릴 때는 괜찮지만 예. 점점 이제 크면서 성인이 되면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의무가 있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뭔가 얘는 좀 삐딱한 게 아닌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과거에는 또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그 원인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요. 예. 원인이 뭘까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최근에 성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예. 근데 아까 진행하신 분이 이제 소아정신과인데 성인을 본다 이렇게 잠깐 질문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먼저 성인 ADHD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예. 아이들을 물론 이제 먼저 봤죠. 왜냐하면 소아 ADHD가 먼저 진단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같이 오는 부모님들 보면 부모님들 정신 없어요? 아니 우리 애가 무슨 문제가 있냐 나랑 똑같다. 그래서 보면은 부모님이 약간 유전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유전 성향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는 괜찮은데 어느 날 할머니가 데리고 오셨는데 예. 할머니도 우리 손자가 나랑 똑같은데 미치겠다 그러시구나. 이거. 그래서 이제 우와. 유전적인 원인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에 뭐 18세기 이럴 때는 이게 어떤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공부를 많이 시켰던 것 같거든요. 공부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애들이 부담돼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고 차츰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모아서 보다 보니까 얘들 뭐 도덕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 차츰 더 가다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그 코비드 사태를 겪었는데 이제 코비드하고 같은 바이러스 중에 이제 스페인 쪽에서 생긴 독감인데 이제 그걸 앓고 나서 사람 많이 죽었거든요. 전 예. 세계적으로 몇 천만이 죽었는데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ADHD까지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도덕성이나 그런 거보다는 이게 뇌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그때부터 이제 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87년 그때 이제 ADHD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을 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진단명을 정해 놓으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뇌의 문제라는 걸 좀 많이 찾아내고 있고요. 예. 재밌는 것 중에는 이게 이제 뇌가 아까 네.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자기 어떤 거에만 몰입을 한다든가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 문제되는 게 이 멍 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고 밖에 있는 분들이 그 우리를 중계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기서 멍 때리느라고 놓칠 수도 있죠, 사실. 네. 가끔 이제 그럽니다. PD님들. 사람 뭐 멍 때릴 수는 있죠. 진짜 피곤해서 그럴 수도 예. 있죠. 근데 우리 뇌가 24시간 활동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잠도 자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멍 때리는 시기가 또 있거든요. 예. 예, 우리가 있죠. 이렇게 예. 모니터 컴퓨터 안 쓸 때 보면 이렇게 스크린 세이버가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도 뇌도 있어요. 그런 시간이 필요한 예. 거거든요. 그래서 ADHD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멍 때리는 시간이 유난히 많은데 그것도 결국은 뇌가 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생각 뭐 공상이든 뭐든.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스크린 세이버가 돌아간다 그래서 컴퓨터가 꺼진 게 아니잖아요. 전원이 나간 게 아닌데 세이버가 돌아가죠. 그러면 교수님, 그러니까 뇌를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하여튼 CPU 성능이 나쁜 건 아닌데 속도는 잘 돌아가는데 얘가 이 업무를 하다가 야 이거 업무를 그만하고 이 업무로 가 이 커맨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 커맨드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커맨드. 굉장히 중요한 용어를 쓰셨네요. 코맨드. 예, 좋습니다. 제가 요즘 날카롭거든요. 이렇게. 아주 예리하십니다. 예습하고 반칙입니다. 예습 안 했다니까요. ADHD가 그런 예리한 면이 있습니다. 센터입니다. 그거는 농담이고요. 예. 예. 그 결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그 코맨드라고 좀 말씀하신 게 예. 뇌 자체가 뭐 세포가 너무 많아서 저희 잘 모르겠는데 10조개라는 거거든요. 10조의 세포가 네트워크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ADHD의 뇌는 그 10조개가 다 문제라는 게 아니라 아주 진짜 소수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소수의 문제가 어떤 결정적인 지금 말씀하신 코맨드를 통제하는 부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네트워크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실 저희가 ADHD를 보면서 애들이든 성인이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부모님들이나 성인들은 본인들에 대해서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예. 왜냐하면 평생 비슷한 실수를 자꾸 반복하는데 고쳐지질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그런 결정적인 면접을 날린다든가 하면 예. 그럼 이제 나는 쓸모없는 인간, 남들이 뭐라 그러기 전에 그렇겠네요. 이미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코맨드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자존감, 그게 더 문제가 됩니다. 우리 사실 자존감이 그렇죠. 그렇지. 그럼 의욕도 없어지죠. 예. 나는 안 되는데 뭐 괜히 이렇게 어려운 거 할 필요 있나 뭐 이렇게. 예. 그걸 이제 개선하는 게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치료에서도 제일 강점을 두는 부분입니다. 되게 생각보다 되게 굉장히 슬픈 일이네 개인한테. 멍 때리는 시간이 많다. 약속을 늦는다. 집중력이 너무 강한 것 같다. 요거 하다가 요거 그래서 하다가 중요한 일을 놓친다. 지각을 자주 한다. 혹시 뭐 방 정리를 너무 잘한다든가 너무 못한다든가 뭐 그게 굉장히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대개는 지저분하죠. 근데 일반인 보통 수준보다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 텔레비전에 보면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 저장 장애라 그래서 쌓아놓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이제 그 주민센터에서 가서 막 몇 트럭씩 끌어.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어떤 그 저장 장애 뭐든지 쌓아놓는다 그런 병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보는 이제 ADHD 중에는 저장 장애가 아닌데 그런 분들도 좀 있는 거죠. 그건 왜 지저분해요? 그게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증상 외에 하나 더 붙인다면 큰 증상인데 미루는 겁니다. 좀 이따 치워야지. 미루는 거예요. 내 얘기야. 정말 미치겠다. 미루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 똑같은 거네. 그러니까 내가 이 하는 일을 멈추고 요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청소하는 일을 자꾸 미루고 지금 관심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네요, 그냥. 이따 하면 될 것 같거든. 이따 해도 될 것 같고. 해도 하면 되죠. 판단이 있거든.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근데 그러다가 그래 지금 하는 일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그러다가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대개 뭔가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뭐 서류를 처리해야 되면 그 마감 기한, 원고를 내야 되면 마감 기한. 항상 저는 마감 직전에 합니다. 그걸 또 쾌감으로도 느끼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미리가 잘 안 돼. 어쨌든 그렇죠.
그냥 미리 안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짜쳐가지고 하다 보면 뭔가 네. 다른 거에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겠죠, 당연히. 그리고 특히 이제 결혼하신 분이고 자녀가 있는 분이면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뭔가 소홀한 구석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뭐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일하고 마감 비쳐서 일하고 했는데 예. 근데 왜 와이프는 나한테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 내가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럼 우리 애는 왜 맨날 그럴까? 근데 이렇게 마감이 항상 짜치다 보면 결국은 애들한테 막 학부모 회의도 가야 되고 무슨 시합하는 날도 가서 봐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뒤로 밀리거나 밀리는 못하거나 뭐 없어지죠. 급하게 하거나. 그럼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옆에서 보기에는 저 남자랑 내가 평생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하러 오시는 거죠. 이혼하기 전에 예. 원인이나 한번 알아보자.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당신하고 사랑해서 결혼한 건 맞으니까 이게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외도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약속도 안 지키고 약속도 안 지키고. 뭐 기념일 안 챙겨주고 당연히. 그래서 이 사람하고 헤어지긴 해야 되겠는데 예. 도대체 혹시 왜 그러는 거냐. 뭐가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요즘에 이제 ADHD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니까 가서 보자 이래서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럼 궁금한 게 교수님 입으로 심각해졌어. ADHD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 자기도 몰랐는데 어른이 돼서 계속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어렸을 땐 별로 없었는데 예. 성인이 돼서 갑자기 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일단은 어떤 환경의 차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늦게 지금 말씀하신 늦게 나타나는 이유를 저희가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어렸을 땐 괜찮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ADHD의 정의 자체가 어릴 때 생긴 문제가 성인까지 간다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예. 어릴 때는 그냥 평범했던 것 같은데. 저 공부 잘했어요, 교수님. 부모님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모든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ADHD가 대개는 사회생활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증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꼭 그렇진 않죠. 일단 그 전문직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의과대학생들을 교육하면서 항상 이렇게 그 실습하러 나오니까 얘기 들어보면 의사들이 분명히 의사들 중에 꽤 있습니다. 의사들 중에도 꽤 있다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가만히 못 앉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건 너무 티가 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러는 거. 그렇죠. 근데 성인이 돼서 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성인이 돼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성인이 돼서 발견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능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능이요? 지능이 무슨 말이에요? 지능이 높은 사람. 그게 무슨 관계?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성적이 나오면 선생님들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지각해도 좀 봐주고 그다음에 학교 그치. 학교 오는 날인데 안 오고 그게 공부하느라고 그렇게 공부하느라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성적으로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사람들 중에 의외로 꽤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ADHD라는 게 어떤 그 인간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주 부분적인 거라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지능으로 커버하면서 어른이 살아왔는데 그 심지어는 이제 한 40대 중반 늦으면 한 50대 이렇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 40대 후반까지 캐리어가 잘 쌓여서 이제 이사가 된단 말이죠. 예. 근데 제법 큰 회사에서 이사가 되려면 얼마나 또 열심히 일도 잘하고 그렇죠. 그렇게 됐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오게 되는 이유 중에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이제 관리직이 아니고 과장 부장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팀원들이 있고 하는데 이사가 되면 단독으로 결정하고 관리해야 될 사람이 많아지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깜빡깜빡 잊고 해. 그러니까 내일만 하면 그나마 나은데. 그걸 내하고 팀원끼리 하면. 근데 네. 이사는 팀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사는 이사죠. 비서가 한 사람이. 그 팀원들이 자기 일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사의 일을. 예. 그래서 이제 40 후반에 큰 기업체에 이제 이사가 되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일 처리를 못 하겠다. 일이 자꾸 쌓이고. 근데 이런 어떤 예를 들어 결제 라인에서 뭐 과장 부장 그러면 대리 사인도 할 수 있는데 이사는 아니거든요. 아주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니까. 예. 그래서 40 후반에 이제 ADHD를 처음 진단받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지능도 높고 일도 열심히 하고 대인 관계도 좋은 편이고
그런데도 그 진단이 하지만 나올 수 그렇게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뭔가 빵꾸가 나고 뭔가 이제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있어도 그냥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게 되게 문제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 그런 사람이 거네요.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이제 환경은 근데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 재능이기 때문에 그게 네. 이제 그 사람의 예후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네. 제가 듣다 보니까 야. 야 나다 이건 나야 라는 생각이 반쯤 들고 네. 아니야 그런 환자들도 있는데 그렇지. 이 정도는- 나는 그냥 일에 몰두하거나 집중력이 좀 좋은 편일 거야. 그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거 혹시 혈액 검사 같은 거 하면 너는 B, ADHD 나옵니까? 아니면 끝까지 이거는 구별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1번.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병원에서 하는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혈액 검사, 뭐 CT 검사, MRI 검사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심리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결정적인 거는 특히 어른들인 경우에는 애들하고 가장 차이가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른 병하고 겹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성인 ADHD에서 제일 많이 있는 병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예,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예. 어떻게 저희가 이제 우울증. ADHD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ADHD라고 요즘에 이제 찾아오는 분도 있고요. 또 주변에서 이제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근데 이분들한테 어려운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제 어떤 조울병이라 그래서 너무 들뜨고 너무 처지고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 밑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살면서 ADHD를 가지고 살면서 모른 채 살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스트레스 받죠.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흔히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담배도 피고 네. 술도 마시고 예. 그다음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어트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만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고요. 먹어서 또 해결하니까. 또는 반대로 내가 이렇게 날씬하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거식증이 돼가지고 완전히 뭐 뼈만 남기도 예. 예. 이런 것들이 겹치거든요. 근데 당장 이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찾아왔는데 이 사람 이렇게 뭐 관상을 보고 ADHD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요. 그거를 찾아내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인터뷰를 해야 이거를 좀 구분하는데. 근데 도움이 될것 교수님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독증, 술, 담배 중독이 심하다. 아니면 우울증이 심하다. 그게 이 주의력이 한쪽만 자꾸 쏠려서 자꾸 뭐 이렇게 전환을 자꾸 그때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하는 거하고 우울증하고 왜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경우는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니까. 예. 그래서 무기력해지는데 그래서 치우지도 않고 방도 막 쌓아놓고. 그렇죠. 근데 그거하고 ADHD하고 결정적인 거는 ADHD는 그게 에너지는 있어. 계속 가진 않은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건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에너지는 있어. 그런 에너지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했던 것도 하기 싫은 건데. 안 하고. 네. 교수님 그러면 제가 아는 그 뭐 케이스 중에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은요 옆에서 보면 사실은 정상 아주 흔한 사람은 아니래요. 예. 그렇죠. 뭐 하나 몰두하면 그냥 하루 종일 하고 그것 때문에 뭐 당연히 직원들과 뭐 할 것도 안 하고 막 그러다 몰두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일론 머스크를 좀 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명인들을 많이 좀 분석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뭔가 병이 아니라 훌륭하다는 증거 아니냐. 그런 일론 증거를 머스크 이렇게 훌륭하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뭐 아까 스페이스 X도 그렇고 뭐 페이팔 뭐 제가 이쪽 경제 쪽은 잘 모르지만 대단한 네. 분이죠. 그 그리고 이제 지금 뉴럴링크라 그래서 저희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뇌에다 칩을 심는 거. 맞습니다. 사실 이건 저희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HD가 갖고 있는 취약한 부분을 칩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환상적이죠. 그렇죠. 예, 노벨상감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아이언맨에서 그 토니 스타크 역을 했던 배우가 내가 이 역할을 할 때 그 앨런 머스크를 생각하면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뭐 하여튼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앨런 머스크를
아주 오래전부터 분석을 좀 하고는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분 어머나. 아까 이제 어떤 어머나. 유전적인 성향이 좀 있다고 보는 게 이제 화살표에 있는 게 앨런 머스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윗대를 가서 보시면 이제 아버님이잖아요. 근데 이 앨런 머스크가 남아공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근데 이 아버지는 미국인이거든요. 예. 미국에 살다 캐나다에 갔다가 굉장히 그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비행기로 남아공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사업을 잘 하셨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ADHD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문제가 많아서 결국 인생 자체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앨런 머스크의 아버님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분이고, 예. 근데 이제 그 아버지의 역사를 읽어보면 아버지가 결국은 비행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예. 자기가 비행기 몰다가. 근데 그만큼 이제 사업도 잘 하시지만 다양한 딴 생각하셨구나. 그럴 수도 있고. 그러고 해서 일론 머스크는 결혼을 3번 했더라고요. 예. 첫 부인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했고요. 거기서 이제 애들을 많이 낳고 두 번째 부인하고 이혼했다가 재혼했다가 또 이혼하고 뭐 이렇게 돼서 이제 3번 이혼한 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가족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아버지 가족력이 때.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유전 성향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보면은 어릴 때 이 부모가 그러니까 이제 학교나 아니면 의사들한테 얘가 귀가 먹은 것 같다. 왜냐하면 아무리 옆에서 불러도 뭘 말을 해도 안 하니까. 딴짓하고 자기 할 것만 하니까 얘는 거기 몰입이죠. 예. 아니면 아까 이제 스크린 세이버처럼 뇌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기에는 그냥 귀가 안 들려서 이러고 있는 것처럼 보인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학교에서는 애들하고 전혀 못 어울린 것 같고요. 천재성은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컴퓨터 앞 시간에 이제 AI 얘기하시던데 그런 컴퓨터 용어도 금방 깨우치고. 예.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다시 돌아갔고요. 대학에 가서 공부하다가 24살에 이제 자기 동생하고 창업을 했죠. 근데 거기서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직원들하고의 불화 때문에 쫓겨났죠. 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애플에서 밀려났던 것처럼. 네. 예. 그리고 페이팔에서 또 성공했지만 거기서도 쫓겨났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테슬라하고 뭐 로켓으로 지금 우주에 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증상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천재인 건 틀림없습니다. 네. 천재 발명가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울리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 맞질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그 병원에서 이제 얘가 귀가 먹은 것 같고 하니까 편도를 좀 떼어내자.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집중이나 부주의의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또 과잉 행동이라는 거는 이분이 이제 했던 여러 가지 그 어릴 때 행세를 보면 예. 그러니까 흔히 이제 청소년기에 좀 이렇게 좀 오버해서 막 위험한 행동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너무 심해요. 그래서 진짜 뭐 로켓을 사서 그 폭발물 어떻게 구해다가 화약 넣고 터트리기도 하고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근데 일반 도로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포장만 다니면서 이제 하다가 사고도 많이 나고 학교에서도 요즘에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강제 전학도 가고 또 나중에 이제 직장에 들어갔을 때는 거의 뭐 이렇게 몰입하기 시작하면 일주일 심지어 뭐 한 달. 그럼 저 사람 냄새가 너무 나서 보면은 샤워를 일주일 내내 안 한다든가 집에다 안 가고 밤새도록 일해서 다른 직원들이 이렇게 코딩해 놓은 거 오류 찾아내가지고 다 뒤집어 놓고 그리고 이제 막 이 사람이 충동적인 성향 중에 하나가 이런 실수를 찾아내고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사회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 실수를 야단치고 비난하는 거로 받아들이고 또 굉장히 즉흥적인 게 이제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저쪽 대학에 예쁜 애들이 더 많다. 그래서 워털루 대학 캐나다에 있는 워털루 대학에서 퀸스로 옮기고 그다음에 그냥 길을 가다가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덜썩 앞에 앉아가 점심 합시다. 나랑 얘기 좀 합시다. 당신 뭐 이런 거 이제 당황할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그런 에너지는 많은 건 틀림없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스탠포드에 아마 진학을 했는데 결국은 그만두고 창업을 했고요. 이분이 그 유튜브에 보면 연설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말을 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빨라요. 그냥 머릿속에서 아마 생각이 끊임없이 넘쳐나는 옛날에 모차르트가 그 악보를 받았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막 생각이 나는 것처럼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 증상이 일론 머스크의 특징인데 ADHD라도 그런 특징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이제 제가 앨런 머스크를 만나서 진단한 건 아닌데 예. 그분의 이제 그 자서전이라든가 워낙 그 동영상이 많이 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걸 쭉 분석을 해보면
ADHD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충동적인 성향으로 우리가 진단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얘기하다 갑자기 뭔가 이렇게 막 화가 나면 막 욱하고 막 그런 것도 ADHD 그 주의력 결핍하고 관련 있습니까? 무슨 얘기를 그 하다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왜냐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급하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나도 예. 이 상황에 맞게 상황을 맞게 따로 이게 내 얘기한다. 화낼 분위기가 아닌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조울증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구분하기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조울증이라는 게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너무 갑자기 업됐다가 푹 네. 꺼졌다가 이런 거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뭔가 충격에 이게 주의력 결핍이라는 게 뇌에 뭔가 일부분에 장애가 생기거나 그러니까 그게 뭔가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뭐가 트라우마가 생겼다거나 왜 정신적인 문제는 뭐가 트라우마가 생겼어. 네. 내가 슬픈 일을 겪어서 뭐 우울증이 왔어. 뭐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뭔가 좀 이렇게 약간의 그 기능에 만약에 문제라면 지금 어렸을 때는 내가 괜찮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기능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올 수 있는 그런 겁니까? 그 이제 아까 그 유전의 문제, 날 때부터 갖고 있는 문제, 그걸 계속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도 좀 논란이 되는데 네.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전으로 가지고 있는 네. 문제로 주로 본다. 네.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처럼 이제 그 환경, 예. 학교에서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좋은 애들, 그러니까 이제 그 변호사나 의사나 아니면 어떤 그 특정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뭐 대학 갈 때까지 전문직 딸 때까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자꾸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을 뭔가 이렇게 보상을 해왔던 거죠. 부모님들이 통제를 했든 이제 일론 머스크처럼 아주 머리가 좋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주의력 결핍하면 집중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엄마가 밥 먹어라 이놈아 해도 하던 일 안 멈추고 네. 안 나오고 그것도 주의력 결핍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게 이제 아주 정말 심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 예.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 기간이 너무 오래 가면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다른 환경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학대라든가 방임된 애들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훈련을 못 받아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도 결국은 있겠네요. 이 요즘에 이제 ADHD를 자꾸 이제 어떤 문화적인 현상으로 보는 분들도 있죠. 이게 병이냐 아니냐 아직까지 좀 논란이 있죠, 사실은. 세상에. 그러면 교수님, 내가 이 진단을 받았어요. ADHD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약을 먹으면 깨끗하게 낫습니까, 이건? 아 치료. 치료요. 이제 항상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아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치료약 중에 흔히 우리가 이제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제일 네. 효과가 좋고 사실은. 아 효과가 좋다고요? 그렇죠. 마약류가? 네. 그 흔히 이제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는 것들의 그 증상이 있는 증상을 보면 굉장히 몰입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것만 보이 자기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쓰든지 그거를 마약을 더 쓰고 싶어 하고. 근데 이제 이 ADHD 쓰는 약이 마약이 아니라 예. 어차피 이런 약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약류의 식약처에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마약 자체는 아니지만 마약류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건 틀림없는데 그게 이제 계속 이 발목을 잡는 거죠. ADHD 치료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라든가 편견을 일으키는 거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쓰질 않지만 마약류 치료제 중에 가장 좋은 게 메탄페타민이라는 건데 그게 사실은 조금만 뒤집어 놓으면 이제 흔히 말하는 히로뽕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일반인이 마약류를 먹으면 중독이 되는데 ADHD가 그런 걸 먹으면 이 증상이 치료되는 이유는 뭐예요? 치료 기능이 있는 용량을 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중독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 쓰고 있는 ADHD 마약류 치료제를 저희가 처방해서 쓰는 거에 한 20배 정도 그 이제 쥐 실험 같은 걸 통해서 보면 예. 20배 정도를 쓰면은 장기간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절대로 그렇게 처방할 수도 없거니와 네, 그래서 이걸 식약처하고 해서 마약류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이유는 그런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누가 그렇게 억지로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술을 먹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알코올을 마약류로 분류해 놓을 수는 없죠. 네. 제가 봐서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중독성이 있으니까. 그럼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니코틴 중독이 있죠. 제 질문은 그럼 약한 마약이라도 주면 왜 그게 더 왜 좋아지는지에 좋아지는지에 대한 기존 설명은 아직 그 발견이 기존 안 돼요. 설명은 요즘에 이제 많이 도파민이라는 거를 이제 쉽게 설명을 하는 거죠. 예. 도파민 나오게 하면 기분 좋게 하면 통제하는 거죠. 통제. 도파민이 통제- 안 나오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흔히 이제 우울증 하면 요즘에 세로토닌 이런 얘기를 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로토닌이 뚝 떨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로토닌을 늘려주는 약을 쓰는 게 항우울제고요. 예. 그러니까 ADHD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 농도를 조절하는 약을 쓰는 겁니다. ADHD는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적게 나오는 거예요? 많죠.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행복하겠구나. 아닙니다. 근데 그건 좀 다른 게 도파민이 우리 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가 10조개인데 10조개가 다 도파민을 쓰거든요. 예. 근데 도파민이 몸 전체에 이렇게 단순하게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어떤 특정 부분, 코맨드를 하는 부위에 예. 농도만 조절하는 겁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게. 그쪽에 뭐가 도파민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도파민이 많아서 그러니까 뭘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런 거야. 웹툰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렇지. 거죠. 잠깐 PC방 갔다가 좀 너무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연결을 못 가지. 그러니까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게 많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이라는 게 예. 일어나는 기전 자체가 이제 그 회로가 있는데 그 회로에 너무 과열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교수님 그러면 마약류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더 좋아가지고 이야 웹툰이 더 재밌네. 뭐 그럴 수는 그렇게 되진 않을까요? 그 뇌라는 건 굉장히 재밌어서요. 예. 통제를 하게 되죠. 재밌지만 재미있는 것도 늘어나겠지만 통제하는 힘이 많이 커지게 됩니다. 예. 평소에는 통제를 못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어른이 내가 지금 내일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회의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웹툰 보면 안 되는 거 알죠? 예. 아는데 적절하게 통제가 안 될 경우에는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재밌으니까. 근데 내일 퇴근해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죠. 주말에 보면 되죠. 네. 그 통제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ADHD하고 아닌 거하고의 차이고 핵심이고. 통제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재밌으니까. 왜냐하면 뇌에서 그 중독을 일으키는 회로가 과열되기 시작하면 그걸 막을 수가 없죠. 그 약간 그거 관련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실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가면서 통제력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그 성숙도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건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예리한 걸 다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게 일어나는 게 6살, 7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통제를 하는 스스로. 통제력이 확 좋아지는 나이가 예. 초등학교 들어갈 그때라는 거죠. 예. 하기 싫어도 숙제하고 그렇죠. 쉬는 시간에만 화장실 가니까 재미없지만 40분 앉아 있고 예. 대신에 10분 동안은 나가서 열심히 놀고 그 대신에 10분 땡 치면은 들어오고. 그걸 처음 배우는 통제죠. 거예요. 그렇죠. 어린이집에서는 그렇게 잘 통제하지 않죠. 예. 근데 이제 학교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그럼 학교기 때문에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이 뇌 연구하는 분들이 저희도 이제 같이 하고 있지만 뇌가 6살이 될 무렵에 갑자기 그쪽 부위가 확 빨라집니다. 성숙되는 속도가. 예. 그러니까 과거에 학교를 왜 6살에 보냈는지 참 대단한 그런 뇌 검사 없이도 알았던 거죠. 뇌가 그때쯤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애들이 그게 되기 시작하는 나이가 그때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주 예리한 거를 두 번째 또 코맨드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걸 아닙니다. 알게 된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때쯤 학교에 보내는 게 예전부터 전통이 되다 보니 예. 그때쯤 스스로 자기 통제력을 갖지 못하는 학생은 학교 가서 맨날 혼나고 얻어맞고 그랬을 테니까 그런 아이들은 후손을 남길 가능성이 적고 그때 우연히 잘 적응해서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6살 되면 그게 이제 그럼. 적응을 시작하는 교수님 그때 그러니까 그 나이에 그런 게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 그렇죠. 6살, 7살 나이에. 근데 그때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예를 들면. 예, 그러면 그게 나중에까지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보통 치료를 초등학교 1학년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럼 초등학교 1학년 때 왔는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언제까지 치료하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이거 ADHD 평생 간다는데 그럼 얘 나중에 평생? 어. 근데 그게 이제 한번 따라잡는 게 중간에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몸에서 굉장히 제일 큰 변화가 한번 일어나는 게 이제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예.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생리를 하기 시작하고 예. 남자애들은 이제 그 당시에 성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사정을 하고. 음. 그때 뇌가 갑자기 한번 또 확 자랍니다. 예. 그때 이제 문제가 있던 부분들이 많이 또 교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얘기할 때 그 초등학교 1학년을 놓고 평생 약 먹자 이것처럼 또 잔인한 얘기는 없죠. 그래서 사춘기가 지날 무렵까지 열심히 훈련하고 약 먹고 해서 그런 이제 우리가 따라잡기가 나타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보는 거고 뭐 거기서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안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뭐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 얘기도 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계속 그렇지. 자기 영역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도와주면 됩니다. 근데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아이들은 그래도 어떻게 훈련의 과정이라든가 뭐 약도 치라고 이게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어른은 어렵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어른은 이미 너무 커져버려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려운 거는 이제 아이들인 경우처럼 부모님, 예, 선생님, 예, 그러니까 학교라는 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선생님들이 관리를 해주시잖아요.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사실 안 된 채로 이제 성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 성인이 됐을 때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관리하는 걸 도와줄, 통제하는 걸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혼한 분들이 예, 전 결혼한 분들을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그 역할을 좀 도와줄 수 있고요. 예, 사실 뭐 30살, 40살 된 뭐 사람의 60, 70대신 부모님이 그 자식을 통제하는 건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권하게 되는 거죠. 그 치료 프로그램 중에 이제 아까 저희가 약 얘기도 했지만 예, 이 슬라이드 아까 다시 보시면 예. 교육을 제가 써놨거든요. 교육, 예, 정신의학적 교육인데 제가 봐서는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병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 예,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내가 정신과 다닐 이유가 없다는 그런 거죠. 편견은 네. 또 아직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에 대해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난 해도 안 될 거야. 돈 쳐들여봤자 나는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사실은 성인이 되면 제일 어려운 게 대인관계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교는 딴 애들이 나랑 안 놀아줘도 내가 학교를 1년 내내 갈 수 있어요. 예, 교실에 가서 20명, 30명하고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직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밀려난다든가 아까처럼 문제가 있어서 그 다니지 못하게 되면 만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가족들도 사실은 멀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게 만드는 게 사실은 정신의학적 교육인데 이게 제가 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약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집단 행동 개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자기 문제를 볼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요. 아까 그 시간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조직화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욱하는 그런 감정 통제하는 예. 거. 네, 그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거든요. 예, 대인관계 기술 같은 것도 그렇고요. 자존감도 조절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 10주 정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룹으로 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ADHD가 있는 분들이 되게 생각하는 게 나만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못난 놈이고 나 같은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이런 그룹으로 한 5명, 6명 하게 되는데 네. 또 어떤 있네. 사람 많네? 저기 저 사람들.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기능이 좋은 분이 있으면 더 좋죠. 저 사람 어떻게 변호사를 하고 있지? 막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론 머스크 같은 CEO가 여기 오면 CEO도 있는. 그런 것도 하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야, 저 하나만 상담할게요. 예. 유전된다 그래서 예. 저희 애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가끔 시험 볼 때 자기 이름 안 쓰고 네.
뒷면에 문제 있는데 앞면만 풀고 내고. 예, 예.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어. 그러니까 공부 잘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일을 자주 해요. 뭐 왜? 진짜? 뒷면 안 푼다고? 몇 학년이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3명. 종종 그랬어요. 지금도요? 지금도 그럽니다. 그런 일 자주 있진 않은데 그런 일이 있어. 대체로는 와. 큰 시험에 약하다 본인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내 느낌에는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가서 시험 보면 망치고 오는 것 같아요. 큰 시험은 보통 자기 학교에서 안 보고 다른 학교 가서 보고 그러잖아. 예. 그게 그렇죠. 아닌가. 근데 저 정확한 건 아마 진짜 마음이 동하시면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데요. 예. 가능성이 있구나. ADHD가 아까 말씀하신 굉장히 그게 중요한 큐가 되거든요. 사실은 평소에 학교에서는 잘하는데 예. 아니면 학원에서는 잘하는데 또 집에서 엄마가 붙들고 할 때는 다 맞는데 근데 왜 다른 장소에 가면은 망가지는지. 그러니까 ADHD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촉이 살아있는 애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애들은 예. 이 촉을 끄죠. 시험에 집중해야 되니까. 네. 집중하는 순간에 촉을 끄게 되죠. 예. 근데 얘들은 안 꺼집니다. 다방면으로 촉이 있는 거예요? 안테나가 다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실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러 가면 애들이 한 20명 앉아 있으면 다 신경이 쓰이는 거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모르는 장소 처음 보는 예를 들어서 뭐 수능 시험 보러 딴 학교 가죠.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뭐 교실도 다 새고 운동장도 처음 보고 막 이거 뭐 교실에 이상한 장치도 걸려 있고 집중이 안 되죠. 근데 보통 그거를 애들은 다 끌 수 있게 통제하는 힘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낯선 상황, 낯선 사람하고 만났을 때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킬 가능성이 있죠. 교수님 그러면 이거를 듣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있을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요거 하면은 진짜 너 조금 의심해 봐야 돼. 그런 진단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 사례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면 좀 의심해 봐야 돼. 요런 거 같으면 병원에 한번 오세요. 병원에 한번 오세요. 이게 아주 간단한 건데 그냥 시간상 이렇게 간단한 걸 좀 볼까요? 예. 지금 여기 보면 세 개가 1, 2, 3, 4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항상 안절부절 못한다. 안절부절 항상 못한다.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한다. 예.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항상 있다. 세 개 중에 하나가 항상 있으면 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사실은. 예. 셋 중에 하나라도 항상 있으면 일단 좀 생각을 해볼 필요 있다는 거예요. 요 셋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항상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 질러놓고 나중에 수습하는 2번 같은 게 그런 거고요. 근데 안절부절 못한다는 게 어른들인 경우는 눈에 잘 안 띌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저희가 이러고 앞에 앉아 있는데 발가락을 계속 꼼지락거리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그러는데. 발을 가지고 까딱거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에만 봐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백조 보면 무리해서 우아하게 떠다니는데 발 얼마나 급하게 잘 움직이는 건 모르니까. 와. 집중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항상 있다는 거고. 저거는 저거는 보기에 따라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너무 집중하는 걸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집중이 필요한 순간에 그 필요한 과제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있느냐,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때와 장소에 맞게. 집중력이 좋은 건 좋은데. 그렇죠. 재밌어 하고 호기심도 많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성인들 중에 부부 관계에도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요? 그 부부관계 잠자리 문제. 왜요? 집중을 못 하고 딴 생각을 하는 거지 않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러면 그거는요. 그럴 수도 있겠다. 꼭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해야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의도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무기력하고 그 진짜 심하다. 어떻게 그때 딴 생각을 하지? 자존감이 낮아서 병원에 온 사람한테 성관계할 때 어떤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이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던 대로 집중력이 너무 속이 살아있으면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하면서 회사 일도 갑자기 한번 생각했다가 걔한테 전화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동시에 막 나는 거지. 그렇죠. 저 아는 친구의 아내분이 그런다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밤에 한참 중에 중요한 순간에
다른 생각을 해. 오늘까지 아파트 관리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분위기 확 깨는 거죠. 네. 와. 난 그래서 그건 네 문제다. 네가 뭐 잘해야지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닐 수 있구나. 그렇죠. 아. 그 제가 보다 보니까 옛날에 그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런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있었죠.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예. 예. 남성이 여성한테 점수 따는 법에서 33가지 노하우를 쭉 써놨는데 예. 네.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뭐 외모를 칭찬해주고 뭐 약속 시간 늦으면 전화해주고 네. 또 와이프가 외출한다 그러면 세차해서 깨끗하게 해놓고 뭐 얘기 들어줄 때 이렇게 시계 보고 딴짓하지 않고 들어주는 거 뭐 다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닌 것 같죠. 근데 이렇게 33가지를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저거 안 되는 사람이 ADHD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네. 그게 왜 안 되나 생각해 보면 예. 이 배려심이 없어서 그럴 것 같다는 겁니다. 배려심. 그렇죠. 이거 네. 해주는 거 다 배려거든요. 그렇죠. 사실 사소한 거지만 네. 그걸 해주려고 실제로 실천한다는 건 음. 그만큼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배려하는 거죠. 예. 상대방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러니까 ADHD에서 얘기한 집중,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집중이 뭐 공부할 때 단어 배우는 것뿐 아니라 이것도 집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집중을 해야 공감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공감을 해야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 같이 힘들어해주고 배려를 해야 되는데 성인 ADHD에서 사실 제일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배려를 못해서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지 심지어 배우자가 나랑 이혼하자 그러는지 모르는 겁니다. 공감을 못하, 집중 못하니까 공감을 못하고. 공감하려면 얼마나 신경 써야 됩니까? 그러네요. 애들하고 문제가 있는 걸 같이 얘기할 애들하고 우리가 잘 얘기를 못하는 부모님들이 안 되는 이유가 애들한테 집중을 안 해요. 애가 아침에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갔다 오면 11시잖아요. 예? 11시 숙제해야 되는데 게임하려고 그러죠. 너 왜 공부 안 해? 그러니까 애가 지금 하루에 한 거의 20시간 일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남편도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잠깐 씻고 쉬려고 그러는데 왜 당신 집안일 안 해? 쓰레기 버리고 와야지. 역지사지가 잘 안 되는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집중의 문제와 관련이 있군요. 그건 집중입니다. 그 집중이 안 되면 공감할 수가 없죠. 안 보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서 ADHD에서 사실은 훈련 중에 예. 약도 약이지만 저런 훈련들을 많이 하는 거죠, 사실. 훈련은 만나면 가벼운 포옹. 아 예쁘다. 괜히 꽃다발. 그렇죠. 근데 저는 저런 게 잘 안 되는 대상도 있고요. 네. 잘 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같은 대상이라도 그거는 집중. 잘 되다가 또 안 됩니다. 그렇죠. 집중을 해. 호기심을 느끼는 거지. 호기심을. 일관성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되는 대상이 있기만 하면 그건 ADHD는 아닌 거겠죠?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게 굉장히- 그걸 해야지 ADHD가 아, 아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관심 있다가 여기 관심 있다 그거면 아닌 겁니다. 그럼 예후가 위험한 좋을 거예요. 가능성은 있죠. 할 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잠재력이 있으니까. 근데 아예 그게 안 되는 분들도 있죠, 사실은. 그게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구나. 근데 안 그럼요.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의력이 산만해. 아니, 저도 요즘 누가 얘기하면 분명히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나한테 얘기를 했다는데 내가 그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좋아하는 여자가 마라탕을 좋아하는지 햄버거를 좋아하는지를 어. 어떻게 한번 얘기해줬는데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집중 못한 거지. 딴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러 명하고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사귀다 보면 그것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잠깐 오해에 네. 대한 예. 걸 잠깐 볼까요? 예. 좋습니다.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세상에. 이 지금 이렇게 몇 가지를 쭉 써놨는데요. 예. 혹시 뭐 이렇게 즉각 한번 이렇게 OX로 한번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여자는 같아요. 잘 안 여자는 걸린다? ADHD 잘 안 저건 걸린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남자보다는 덜 걸리는 것 같습니다. 덜 걸리는 것 아니야, 같다. 나 여자가 예. 더 잘 걸릴 것 같아. 그래? 왜 드라마 보면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한대잖아. 드라마를 볼 때도 스토리에 집중하지 않고 관계. 쟤 옷 특이한 거 입었네. 개콘에도 나오죠.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 같은 세모 해놓고 예. 3년 정도만 꾸준히 잘 치료하면 된다, 낫는다. 저는 아까 평생 가야 된다고 예, 평생 아닐 간다고 것 그랬죠. 같은데요. 예.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중독 얘기는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흔히 이제 부모님들이 이거 나이 들면 철들면 다 좋아진다. 기다리자. 저거는 배운 대로라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랑 좀
우리나라 속담 중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저는 그 속담을 이렇게 들을 때 옛날에도 ADHD가 있었다 분명히. 옛날에 어떻게 80까지 살았겠습니까? 평균 예, 수명이 예. 40, 50인데 근데 80까지 간다고 강조한 거 보면 우리나라에 옛날에 ADHD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부모가 잘못 길러서 생긴 병이다라고 죄책감을 갖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떨까요? 저게 지금 배운 바로는 약간 그 유전의 문제라면 저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 잠깐 말씀드렸는데 부모님들이 아니 나랑 똑같은데 얘 아빠랑 얘가 똑같은데 그럼 우리 아빠도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모님들 중에 ADHD가 있으면 그냥 자기랑 비슷한 행동을 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되면 아 내가 그걸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데 잘못 길러서 생긴 병이 아니고 내가 잘 몰랐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부모도 ADHD가 있으면 관심 자식한테 집중이나 관심을 못 하니까 그런 거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늦게 발견하고 네. 악순하는 거지 서로. 세상에. 그러면 교수님, 내가 이제 심각한 약을 먹을 정도의 그런 주력 결핍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렇죠? 예. 그럴 때는 내가 약 먹기는 좀 그런데 오늘 말씀해주신 약간 그런 성향이 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좀 나아지려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약 먹는 거 외에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근데 그런 책들은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왜 그러냐 하면요. 불과 한 몇 년 전까지는 ADHD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을 많이 갖고 있었고 부정적이었거든요. 예. 그 여기 지금 그 화면에 잠깐 보시면 예. 이제 제가 소아정신과에 대한 계몽하고 또 성인 ADHD 계몽 사업도 하고 하면서 한 20년 이상 해왔는데요. 참 안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ADHD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2019년에 이제 나온 게 있었는데 이게 원래 영어 제목은 리탈린이 답이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올 때 병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리탈린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그런 도파민 통제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쓰신 원래 그 저자는 ADHD 병인데 리탈린만 갖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이 병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또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예. 그러다가 그런 흐름들이 이제 저희가 물론 계몽해서 다 바뀐 건 아니겠지만 2021년도에 어떤 분이 두 여자분이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나 ADHD다. 근데 한 분은 임상 심리 전문가라고 해서 정신과에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아, 예. 근데 자기가 정신과에서 트레이닝 받으면서 보니까 내가 ADHD 같다. 그래서 그 책을 쓰셨고 예. 젊은 ADHD의 슬픔이라는 건 또 다른 환자분이 쓰셨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특히 지난 2022, 23년 동안 ADHD에 대해서 긍정적인 책들이 엄청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오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병은 병이고 병은 병이고. 그 제 생각에 ADHD는 병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가민가한 거 이거는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해야 될 정도인지 아닌지 그거는 병인 거랑 아닌 거랑은 좀 다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좀이 있죠. 무좀이 있지만 꼭 피부과에 100% 가야 되지 않거든요. 그냥 좀 뭐 발톱이 좀 바뀌어도 살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이게 눈이 나쁜 것도 사실은 근시 원시가 있고 그렇잖아요. 안경 쓰면 좋아지죠. 근데 안경 안 쓰면 불편하니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근데 ADHD 이게 불편하긴 한데 병원에 가면 또 뭐 정신과에 가고 뭐 이런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람. 저는 내가 보니까 2%보다 약간 약하거든요. 저는 살짝 증상이 있는 정도 같고.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두 분하고 1시간 정도 처음 뵀는데 사실은 진행하면서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좀 당황했거든요. 너무 산만하다. 정신없다. 이거 1시간 어떻게 버티나 막 그랬는데 결국은
잘 통합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야. ADHD 서열에서는 좀 내려가도 될 것 아,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도 의심스럽긴 하다. 통제는 전문가로서. 약간 의심스러운데 통제는 조금은 되더라. 왜냐면 특히 직업 기능이 좋은 거니까요. 초록색 사실은. 입은 너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정신이 없다는 얘기 듣나 봐. 와. 아. 야, 재밌네요. 이 진짜 어디 가서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네요. 어른의 ADHD. 근데 약 먹으면 나 확실히 괜찮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를 했는데 일론 예. 머스크한테 우리가 약을 쓰면 어떻게 될 거냐. 예. 네.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ADHD가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나 성인들 중에 특히 예술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가 혹시 약을 먹고 예. 나의 창의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지 의심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약을 끊으면 되잖아요, 또. 뭐 끊어도 되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도파민을 통제해야 되는 부위는 아주 미세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약은 우리 몸이 굉장히 신기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자기가 어떤 이물질이잖아요. 예. 약이. 약이 그럼 들어오면. 처음에는 부작용이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은 어디든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균형을 잡는 일을 몸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의력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정 조절하는 거, 가니까. 대인관계 문제 이런 것들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야, 재밌네요. 정말? 어떡하지? 네. 근데 내가 상담 받아보십시오.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서 나았어. 그런 2%가 매력이 있을까? 아, 그럼요. 삶의 질이 전혀 달라집니다. 지각하지 마시고. 뭐 중간중간에 욱하지도 않고 뭐 너무 매력 없지 않을까요? 그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상담 받으러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경희대학교 반건호 교수님. 그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하나씩 새롭게 아는 게 인생에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얘기 아니었으면 저 평생 그래. 모르고 살 뻔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집중을 끝까지 했으니까 완전 그런 건 아닐 수는 있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하여튼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진짜 네. 상담 받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건호 교수님을 만나려면 경희대학교로 갑니까? 아니 네, 지금 경희대학교- 제가 이제 퇴직을 했으니까 혹시 이 마지막 슬라이드에 네. 제가 예. 이메일 하나 써놨거든요. 예, 혹시 이메일을 이거 한 보여주시면 번만 보여주십시오. 예, 네, 이걸로 뭐 해피라이프 궁금하시거나 네, 의견이 있으시면 알겠습니다. 해피라이프2 골뱅이 클리파이. 예. 클리파이 .co.kr. .co.kr 이쪽으로 주시면 되겠다. 네. 해피라이프는 아이디가 없었나 봐요. 2를 썼으니까. 제가 이제 퇴직해가지고요. 예. 지금까지 이제 해피라이프 1 살았고요. 아. 정년 퇴직하고 해피라이프 2로 갑니다. 투로 그냥 산다. 그 친구야. 알겠습니다. 예, 방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